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찐 선생이야. 오늘 할 건 무엇이냐? 2단원에 나와 있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 중에서도 차수 방정식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볼 거야. 익숙하지 않은 용어지. 그래도 한번 지켜봐 보자. 우리가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전 지식 두 가지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가볼게. 첫 번째가 뭐냐? 용어 정리야, 용어 정리. 우리 함수 관계식이라는 말을 좀 알고 있나? 함수 관계식. 함수는 좀 들어봤을 텐데 관계식? 이건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야. fx 많이 봤을 거야. gx 얘도 마찬가지. hx 얘도 마찬가지. 많이 봤을 건데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 말고 항등식 있지. 요 놈을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함수 관계식이다 라고 부를 거야.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예시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봐보자. x-1에 fx 요 놈이 예를 들어가지고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와 같대. 자, 우리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얘가 방정식이면 안 돼. 항등식 요 놈이 함수 관계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동방으로, 자연방으로, 필연적으로 무슨 용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느냐. 모든 실수 뭐 x에 대하여 또는 임의의 x에 대하여 등등 항등식을 나타내는 어구가 있잖아. 그치? 걔네들이 반드시 등장할 거고 얘네들도 당연하게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일 때 이걸 그냥 함수 관계식이다 라고 불러. 편해. 얘들아 편하게 이해하자. f, g, h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걔네들끼리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기만 하면 함수 관계식이야. 오케이? 끝. 자, 두 번째 예시 한번 보자.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 이런 것도 있어. fx의 전체의 제곱이 예를 들어 가지고 f x제곱 더하기 2x제곱과 같대. 물론 당연히 항등식이겠지. 항등식이라는 말이 문제 앞에 이렇게 등장할 거야. 그러면 함수 관계식이구나. 그러면 내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차수 방정식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겠구나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사전 지식. 됐나요? 두 번째 사전 지식 갈 건데 자, 이제부터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 잘 봐야 될 것 같아. 알았지? 만약에 fx라는 애가 n차식으로 존재하면서 내가 얘를 어떻게 써줄 거냐면 fx는 n차식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 an, xn 더하기 an-1, xn-1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가지고 언제까지? a1x 더하기 a0까지 갖다 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또 다른 함수 gx가 존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m차식이라고 가정해보자야. 우리 지금 전제 조건을 먼저 나타내고 있어. gx는 이렇게 표현될 거야. gx는 b라는 상수를 쓸 건데 bm의 x의 m 더하기 bm-1의 x m-1 더하기 언제까지? b1 x 더하기 b0까지. 되지? fx와 gx를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본 거야. 됐나요? 자, 이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은 차수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수가 굉장히 중요해. fx가 n 차식이고 gx가 m 차식일 때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건 어떨까요? fx 곱하기 gx. 자, 요 놈은 몇 차식일 것 같아? 얘네 두 개가 곱해진 거지. 자, 차수를 따질 때는 항상
가장 큰 차수의 항들만 살펴보면 돼. AN, XN, BM, XM 얘네 두 개만 곱하면 FX, GX의 전체 차수가 나오겠지. 됐나요? 그래서 얘는 차수가 M 더하기 N 차식이 돼. 어렵지 않지. F 곱하기 G는 M 더하기 N 지수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한 차수다. 괜찮죠?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이런 것도 있어. F에 X, 그래 이놈은 N 차식이야. 어렵지 않아. 쌤 만약에 X제곱이 들어가면요. X제곱이 들어가면 자, 이번에도 우리는 가장 큰 차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볼 거야. 간단하게 보면 AN 그리고 X 대신에 X제곱이 들어가면 되지. 오케이, X제곱에 N. 그럼 얘가 뭐가 나올까? AN에 X에 EN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얘는 몇 차식? F의 X제곱은 몇 차식? EN 차식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 F의 X셈 세제곱은요? 할 필요 없지? 3N 차식이야. 어렵지 않죠? 그럼 일반화 시킬 수도 있어. F의 X의 P제곱은요? PN 차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됐어요? 더 해볼까? 좀만 더 해보자. 재밌어. 만약에 fx에 이제는 x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전체 함수를 제곱한대. 그랬을 땐 뭐가 될까? 얘도 2n 차식이 돼. 되셨어요? 2n 차식이 돼.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볼게. fx가 두 번 곱해졌다 이거 아니야. 그치? 우리 아까 곱할 때는 지수에 있는 숫자들을 더해줬었어. 그게 차수가 됐었어. 맞지? f를 두 번 곱했으면 n을 몇 번 더 한다? 두 번 더 한다. 그래서 얘는 2n 차식 바로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되죠? 그러면 아니 뭐 세제곱 어렵겠니? 3n 차식이야. 어렵지 않지? 마지막으로 fx의 p제곱 이런 거 사실 이렇게까지 어마무시하게 나오지는 않아. 보통 제곱해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야. 그치만 우리는 알고 있어. 얘도 pn 차식이라는 걸. 됐나요?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 정리해 두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버벅거리지 않아도 되니까 당연히 시간도 세이브가 될 수 있겠지. 맞죠? 이렇게 두 가지 사전 지식을 먼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는 함수 관계식이, 즉 항등식이 쫙 등장했을 때 우리가 걔를 풀기 위해선 어떠한 순서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 풀이 방법 순서를 좀 정리를 해줄 거야. 칠판 먼저 지우고 바로 다시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방법 순서를 알아보자. 오케이, 첫 번째. 순서야, 순서. 항등식이 딱 나왔을 때, 함수 관계식에 대한 항등식이 딱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돼. fx를 일단은 n차식이라고 지정을 한번 해주자. n차식이라고 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이거야. 차수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주는 것. 그냥 방정식이 아니라 차수에 대한 방정식이야. 이걸 어떻게 세워주면 되느냐? 이거지. 좌변이 있고 분명히 우변이 있을 텐데 좌변의 차수를 너네가 한번 n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지. 아까 우리 쭉 했었잖아. 뭐 2n, 3n, 뭐 pn 이런 식으로다가 n으로 표현을 해줘. 그럼 걔가 분명히 우변의 차수와 같아야 되거든. 아니 왜냐면 항등식이니까 당연한 소리지. 그래서 좌변의 차수와 우변의 차수가 같다라는 무슨 방정식? 차수 방정식을 세워준다. 되셨죠?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차수 방정식을 세웠어. 그리고 걔를 풀었어. 그럼 누가 나와? n의 값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n의 값을 이용하여 fx를 이제는 두루뭉술하게 an, xn, 뭐 an-1, xn-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n의 값이 구해졌을 거 아니야. 2면 2, 3이면 3. 그치? 그대로 써주면 돼. 아, 만약에 2면 ax제곱 bx 더하기 c. 만약에 3이면 n의 값이 3이면 ax 3승 bx제곱 cx 더하기 t. 이런 식으로 fx를 표현해주면 되겠다 하는 내용이야. 아니, 우리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은 미지수 설정이에요. 근데 fx가 몇 차식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미지수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차수 방정식을 풀으셔야 된다. 그러면 미지수 설정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돼. 되셨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fx를 표현한 다음에는 세 번째 과정이 뭐겠어? 아니, 이제 문제 풀어야지. 그치? 주어진 함수 관계식 있을 거 아니야. 함수 관계식에 누구를? fx를 뭐 한다? 대입한다. 대입하여 우리 항등식에서 계수 비교법 많이 썼죠. 또는 수치 대입법. 얘네들을 이용하여 fx를 뭐 해주면 돼? 아니, 진짜로 구해주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계수비교법을 많이 써. 사실 그냥 정도로 쭉 가는 게 제일 미련한 짓 같으면서도 제일 빠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는 함수관계식에다가 fx를 그냥 대입을 한 다음에 계수비교법 이용해서 a면 a, b면 b, c, d 이 앞에 있는 계수들을 전부 다 구해줄 수 있는 거지. 되셨습니까? 때로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a, b, c, d를 구하는 게 훨씬 빠를 때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말하기에는 조금 일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 이거는 그냥 계수 비교법 하면 되겠다. 아, 이거는 수치 대입법 쓰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겠다 하는 감이 오거든. 그 감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은 문제를 풀면서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될 거야. 되셨습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뭐냐면 이 두 번째 과정에서 있잖아. fx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놈이냐? 요런 형태를 우리 일반형이라고 부르거든. 일반형은 일반적으로 함수 fx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범용성은 조금 넓은데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효용성이 좋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 아, 누구나 다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치?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a, b, c를 직접 다 구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분명 존재해. 물론 그렇게밖에 못 구하는 문제가 실제로도 존재하니까 이거를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말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여기다가 좀 써드릴게. 팁이야, 팁. 뭐냐면 함수 관계식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지만 인수정리 있잖아.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fx를 일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x 뭐 알파, x 뭐 베타, 뭐 q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문제마다 달라요. 문제마다 달라서 내가 어떻게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다. 말하기 되게 애매해. 나는 대충 말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 아니, 되게 애매하지. 그래서 예제로 보여드릴 거야.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관계식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먼저 다룰 거고, 그 중에서 조금 특수한 케이스는 fx를 일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fx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쌤, 왜 알파랑 베타라고 하셨나요?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나왔고 f 알파가 0이 됐고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두 가지 썼다고 문제 삼지 말아줘요. 그럴 수 있다고. 오케이? 인수정리를 이용하여서 fx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예제를 좀 가져왔어. 일단은 4개 먼저 하고 마지막 5번째 예제가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 있거든. 그것까지 한 다음에 영상 마무리할게. 차분차분 하나하나 한번 봐보자. 첫 번째 예제야. 이런 식으로 함수 관계식이 나와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 이런 전제는 깔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당연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이 4개의 예제 모두에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야.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일 때만 함수 관계식은 의미를 가지게 돼 있어요. 됐죠? 첫 번째 예제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라고? fx를 n차식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수 방정식을 세워준다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갈 거야. 왼쪽은 n차식이야. 거기에 1차식이 곱해졌지? 그래서 차수 방정식의 좌변은 n 플러스 1차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는 거. 오른쪽은 몇 차야? 딱 봐도 3차죠. 됐어. 3. 따라서 n은 2. 끝.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엔 fx는 2차식이다 하면서 일반형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fx가 분명히 2차식인 건 확실하거든? 이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니까 오른쪽이 지금 3차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왼쪽도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 즉 3차 항의 개수는 1이어야 돼. 따라서 fx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놈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혜롭게 살아야 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아무데나 막 갖다가 쓰지 마시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생각을 좀 해보자. 자, 그리고 x의 개수는 몰라. 이런 거 생각하고 있지 말고 쌤, 전 지혜롭게 갈 거예요 해가지고 x의 개수를 막 머릿속으로 야, 그건 머릿속으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구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써주자고. 딱 거기까지만. 선 넘지 마. 오케이? x제곱 더하기 ax 그리고 상수항 보니까 오른쪽이 마이너스 6. 그럼 왼쪽에서도 상수항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3과 fx의 상수항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fx는 상수항을 2로 가지는 2차 함수다. 깔끔하죠? 그러면 a, 여기 있는 k, 재수없는 k까지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깔끔하지?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예제로 가자. 차수 방정식, 무조건 차수 방정식 f가 몇 차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가볼게. fx 제곱. 우리 아까 봤었어. 얘 몇 차? 2n차. 오른쪽은 몇 차? f가 n, 1차 곱해줬어. 됐나요? 따라서 n은 끝. 1차 식이었네. 되셨습니까? 똑같은 과정. fx는 ax 더하기 b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죠? 야, 우리의 목표는 내 모든 문제를 다 끝까지 풀어주지 않을 거야. 우리 목표는 차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냐야. 사실 차수만 알아도 게임 셋이거든. 귀찮을 뿐이잖아. 그치? 개수 비교법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귀찮은 일이야. 나도 귀찮아. 하지만 차수만 알아낸다면 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 그냥 넘어갈게.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풀어놔 보세요. 되셨죠? 3번으로 바로 가시면 잠깐만. f x제곱 마이너스 1? 이건 뭔데? 아니, 상관없어. 몇 차겠어? 2n 차지.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한번 대입을 실제로 해보세요. an, xn 뭐 그렇게 fx를 아까 내가 써준 대로 쭉 써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럼 걔 2n 차식이 나올 거야. 항상 차수는 항상이야. 가장 큰 놈만 생각해주면 돼. 그렇다는 건
괄호 안에 있는 놈들에서도 가장 큰 x제곱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고, 걔를 fx 안에서도 가장 큰 an, x의 n승항에 대입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이 n차 식이야. 왼쪽은, 그지? 오른쪽, 야 오른쪽.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기거든. 봐라. 최고차 항을 나는 골라줘야 되는데, 쌤, n 플러스 2가 최고차네. 그러지 말고, 바로 그러지 말고, 야, 여기에 있는 3차 항이 최고차일 수도 있잖아. 그치? 안 그러니? 여기에서 나오는 항이 얘보다 차수가 작으면은 요 놈이 최고차 항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써줄 거냐면, 여기에서 이게 들어가. 우리가 정말로 많이 싫어하는 케이스 분류. 왼쪽은 2n차식 확실하고, 오른쪽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n 플러스 2이거나 최고차 항이, 또는 3일 수도 있잖아. 각각의 경우에 n의 값을 한번 구해놔보자. 위에선 n은 2. 깔끔. 아래에선 n은 2분의 3. 됐나요?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탈락이야. n이 어떻게 분수일 수가 있겠어? n은 2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예시까지 한번 봐봤고, 물론 다음 과정은 2차 식이니까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대입을 쭉 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죠? 다음 p의 x제곱은 x3승 p의 x 더하기 3 더하기 6x제곱 x제곱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1. 굉장히 복잡하다. 그치? 차근차근 해보자. 왼쪽은 쉬워요. 2n. 오른쪽은 설마 쌤 여기에서도 케이스 분류? 맞아요.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면 돼. 어떻게? p의 x 더하기 3이랑 x 3승을 곱한 여기에서 최고차항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x제곱 x 5차, 그지? 5차가 될 수도 있다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위에서의 답은 n은 3이다. 밑에서의 답은 n은 2분의 5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다? 탈락되는 거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3차 식이었네.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가 끝났는데, 이러면 재미가 없다고. 재미있나? 요 정도까지만 보고 싶나? 자, 한번 볼게. 예제 4번 있잖아. 내가 아까 이제 문제 푸는 순서를 쭉 얘기해 준 다음에 두 번째 순서에서 팁을 하나 알려준 게 있어. fx를 일반형으로 설정하지 말고 3차식이라고 해서 ax 3승, bx 제곱, cx d 이렇게 설정하지 말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인수, 정리, 얘를 이용할 수도 있어. 잘 봐봐. 내가 만약에 x에다가 여기 함수 관계식 여기 x에다가 이걸 한번 대입해 볼 거야. 0.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봐볼게. P0은 사라져. 사라져. 뭐야? P0이 뭐야? 0이죠. 괜찮지? 그 다음에 P0이 0이니까 조금 더 활용해보자. 조금 더.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이게 P0이 되거든? 이게 사라지게 돼. 그지? 그래서 X에 마이너스 3도 한번 대입해볼까? 그럼 얘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사라지네. 그지? 우변이 전부 다 나가리야. 그럼 좌변은 X에 마이너스 3을 넣었으니까 P에 9가 되고 그게 0이 벌써 인수 몇 개 찾았어? 2개 찾았어. 이거를 일반형으로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거야. 모든 문제가 이게 가능한 건 아니야.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또 되는지 볼 거야. 9가 0이래. 9를 만들려면은 x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P9가 돼서 이게 0이 되고 보니까 P6이 되네? 그지? 3의 3승 당연히 나올 것이고 오른쪽 보니까 또 사라지네? 그지?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돼. 그럼 뭐만 남아? P6만 남아. 아하. x에다 3을 대입하시면 P에 6이 0이 뭐야? PX가 3개의 인수 다 나왔네. 그럼 이제 우린 PX를 뭐라고 설정해 주는 게 훨씬 더 이롭다야? 여기서 PX는 X랑 X-6이랑 X-9를 인수로 가지면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K. 이러면은 끝난다는 거야. 되셨죠? 자, 요 정도거든. 예제 4가지를 한번 분석해봤어. 차수 방정식만 쭉 세워봤단 말이야. 그 다음에 풀이는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계시다면 풀어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다른 문제집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비슷한 문제 찾아가지고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고 마지막 예제 하나 볼 건데 그게 조금 어려워. 같이 잘 한번 봐봅시다. 자, 마지막 예제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예제 5번 밑에다가 최종 보스라고 써놨는데 그만큼 이 문제의 차수를 구하는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어진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함수 관계식 문제에서는 헤맬 것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자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바로 봐보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항상 이제 차수 방정식을 세워주는 것이야.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이 좀 쉬워서 그래. 오른쪽을 보니까 n차 거기에 1차식이 곱해져 있네. n 플러스 1차야. 자,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 쌤, 12x가 가장 큰 항일 수도 있잖아요. 야, 근데 얘가 이제 차수가 가장 크려면 fx는 빵차여야 되거든? 즉, 상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얘가 상수가 되는 순간 좌변이 0이 돼버려. 그치? 그래서 식이 성립 안 하게 되므로 fx는 빵차일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우변이 n 플러스 1차 식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됐어. 그럼 이제 좌변을 한번 살펴보자. 이게 문제야, 사실. 얘는 2n차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놈도 2n차거든. 그럼 생각해봐. 얘 2n차고 2n차고 이따가도 보겠지만 얘네 2n차 항의 개수가 서로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2n인 줄 알고 이렇게 차수 방정식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n이 1이 나와 버리는데 2n이 여기도 생겨서 사라진다고. 이해가 되셨나? 자, 그럼 몇 차가 남아있는 거야 도대체? 2n-1차가 남아있는 거야? 아니면 2n-2차가 남아있는 거야? 누가 남아있는 거야? 걔를 이렇게만 보고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좀 볼 건데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이걸 먼저 해보려고. 얘들아, x제곱 더하기 1에 n제곱 요거 있잖아. 살짝 한번 전개를 해볼 거야. 당연히 끝까지는 못하고 몇 개만 해볼 건데 얘는 이제 x제곱 더하기 1이 요렇게 한번 곱해지고 또 곱해지면서 쭉쭉쭉쭉 몇 번 곱해진 놈이야? n번 곱해진 놈이야.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전개를 쇽 할 건데 야, 분명히 x제곱 더하기 1의 n제곱의 최고차 항은 모든 괄호에서 x제곱을 뽑아서 곱한 그 놈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 항은 누가 나와? x의 2n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쌤 2n이 여기에 있으니까 다음 항은 2n-1이겠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 괜찮아요? 자, 봐봐. 내가 만약에 요 괄호 있지? 요 괄호에서 1을 뽑았어. 나머지는 전부 다 x제곱을 뽑았다라고 치자. 그럼 x의 몇 승? 2n-2승이야. 2n-1승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모든 소괄호에서 x제곱을 뽑았을 때는 x의 2n.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높은 차수를 가지는 항은 소괄호 하나에서 x제곱 대신에 1이 뽑혀서 들어올 거거든. 나머지는 전부 다 x제곱이 뽑히고. 그럼 걔가 누가 돼? x의 2n-2가 돼. 그니까 x제곱 더하기 1의 n승은 x의 2n-1 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x의 2n 다음에 오케이 x의 2n-2가 온다는 건 알겠는데 요 앞에 개수는 누가 붙어야 돼? 잘 봐봐. 첫 번째 소괄호에서 1을 뽑았어. 나머지는 전부 x제곱이야. 그런데 아니 나는 두 번째 소괄호에서 1을 뽑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x제곱을 뽑고 그렇게 쭉쭉쭉쭉 끝까지 똑같은 작업을 반복할 수가 있지. 그래서 x의 2n-2승 요 항은 총 몇 개가 나온다? n개가 나온다야. 따라서 요렇게 전개가 되는 놈이 바로 x제곱 더하기 1의 n승이다야. 자, 그럼 우리 한술 더 떠서 비슷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의 n승 얘거든. 얘도 x제곱 마이너스 1이 요렇게 쭉쭉쭉쭉 곱해져 있는 형태거든. 그럼 얘는 전개하면 어떤 놈이 되느냐? x의 2n은 그대로 나올 것 같아.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 그 다음 2n-1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똑같은 이유로 안 나온다고. 그럼 누가 나오겠어? x의 2n-2가 띡 나올 것 같아. 자, 근데 이때 위에서는 x제곱 대신에 1이 한 번 뽑히면 요 x의 2n-2승이 나오는 건데 아래에서는 x제곱 대신에 누가 뽑혀? 1? 아니야. 마이너스 1이 뽑히지. 그치?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될까? 반대가 돼야 돼. 빼기 n 요렇게 나와요. n개 나오는 건 이제 다시 설명 안 할게. 위에랑 똑같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x제곱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끝났어. 사전 지식이야 이게. 본격적으로 좌변의 차수를 조금 알아보자. 그러기 위해선 fx를 설정해 줘야 돼. 뭐라고? an, xn an-1, xn-1 따라라라. 됐나요? fx를 n차식이라고 두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fx 그냥 이렇게 한번 세워보자.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f에 x제곱 더하기 1을 넣어보고 x제곱 마이너스 1도 넣어봐서 실제로 이게 몇 차 항이 가장 큰지를 조사해야 되는 거야. 해보자. 뭐 어차피 내가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 보는 거잖아. 마음 편하게 보세요. f의 x제곱 더하기 1은 x 대신에 뭘 대입? x제곱 플러스 1을 대입. an에 x제곱 더하기 1의 n 더하기 an-1의 x제곱 더하기 1의 n-1 이렇게 쭉쭉쭉 가는 놈이야.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내가 왜 사전 지식으로 얘를 먼저 했냐면 요거 좀 빨리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 봐봐. 최고차항은 누가 나올까? 여기에서 x제곱을 n번 곱한 x의 2n 걔가 최고차로 나올 거야. 앞에 an이 있으니까 an, x의 2n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대답해야 돼. x의 2n-1이 있어 없어? 없죠. 왜? 여기에서 봤잖아.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돌려가 보세요. 아셨죠? 따라서 우리는 x의 2n-2승 항을 적어줄 건데 아까 n이 앞에 개수로 붙었거든. 그놈이 an이랑도 곱해질 거야. 따라서 nan, x, 2n-2 요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2n-4승이 여기에서 나올 건데 우리 걔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말자고. 얘 봐봐. 여기에서 x제곱을 n-1번 곱해버리면 x에 2n-2가 또 등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nan이 x의 2n-2의 개수다라고 단정지면 안 돼. 아직 한 발 남았어. 요 놈 남았다고.
플러스 an-1에 x의 2n-2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관심을 주지 말자고. 너무 복잡해져 식이. 됐나요? 그 다음 f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요거 계산해 보면 an에 x 대신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n-1 x제곱 마이너스 1에 n-1 쭉쭉쭉 가는 놈이고, 빠르게 해보자. an에 x에 2n 나올 것 같고, 아까 마이너스 n,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n, an, x, 2n-2. 그리고 여기에서는 동일하게 x에 2n-2가 등장하겠지. 더하기 an-1, x에 2n-2다. 이렇게 나왔어. 휴. 쓰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 굉장히 복잡한 문제야. 잘 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좀 해보셔야 돼. 두 놈을 구했거든. 이제 뭐 하면 돼? 얘랑 얘를 서로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빼볼게. x의 2n 항은 사라진단 말이지. 그래서 2n 차가 아니라는 거야. 되셨죠? 그 다음 보니까 2n-2차가 가장 큰 항이 되어 버렸는데 얘가 똑같네. 뺐을 때 사라져.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잠깐만. 뺐을 때 좌변이라는 친구는 nan, x의 2n-2 요 놈이 몇 개? 2개.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놈이 좌변이다야. 그러니까 결론은 좌변 몇 차? 2n 마이너스 2차. 우변이랑 같다. 차수 방정식 풀어주면 n은 3 이렇게 나온다야. 어려워요. 어려워. 이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오케이, 이게 나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nan이 0이 돼가지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친구야, 잘 봐. n은 자연수다. 그니까 0이 될 수 없어. 자, 그리고 우리는 초반에 fx를 몇 차식이라고 설정을 했어? n차식이라고 설정을 했어. 그 말은 an이 뭐가 될 수 없다야? 0이 될 수 없다야. 그러니까 요 an은 0이 될 수 없어. 즉 ENAN이라는 x의 2n-2차 항의 개수는 0이 될 수 없어. 남아있는 거야. 괜찮지? 자, 여기까지인 거지. n이 3차식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fx는 ax 3승 bx제곱 cx 플러스 d 이렇게 놓고 대입하신 다음에 개수비교법 쭉 하시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야. 수치 대입법을 쓰고 싶은 친구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개수비교법을 써도 수월하게 잘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고생이 많았어. 요 예제 5번은 한번 쭉 써가면서 본인이 쭉 써가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고, 전부 다 피와 살이 돼서 수학 실력이 쑥쑥 늘어날 거니까 믿고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